안녕하십니까. 오병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시 30분에 여기 출석을 했는데 아마 그 회장님이랑 여러 가지 배경 설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법원에 이제 도착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지금 회장님 말씀 더 하실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 답변을 드린 후에 제가 법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부터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마 회장님이 설명하신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시고 또 송일종 의원 뭐 이런 내용까지 다 설명하시기 때문에 제가 법원 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또 질문 답변 드리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투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고엽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두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투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변론일이 이미 잡혀가지고 여러 차례 법정에 들어가서 제가 변론을 했습니다. 이 전투수당 재판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원래 군인보수법의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전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쪽, 피고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고죠. 피고 쪽 입장에서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월남전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수가 없다 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 과거의 다른 판례상 월남전은 전투수당 지급하는 전시사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국방부에서 말하자면 못 주겠다 하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원고 쪽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십 년 전에 월남전 당시하고 지금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군이 청해부대가 제가 법정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가서 뭐 해적 소탕 작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북한과 남한과의 6.25 전쟁과 같은 전쟁만 정치 비상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도의 어떤 침략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벌이거나 하면 한반도로 벗어난 전쟁이 얼마든지 지금 현대전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정에서 전시사변의 개념을 중간에 행정법원 판례대로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 하는 얘기를 해서 변론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전투수당이 전시사변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지금 김성우 회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전투수당을 얼마를 줬고 그 전투수당 중에서 얼마가 여러분들한테 지급되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뭐 다른 산업 자원으로 전용되는지 이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 양심 선언한 뭐 사령관도 계시고 한 달 말을 김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 사실은 것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우리 한국 법원에 그것을 밝혀줘야 됩니다. 다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제 조약이 있어가지고 미국 정부는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권상 아마 자기들 국익상 또는 주권상 것을 밝히기 어렵다 하는 입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신청을 해서 법원 판사가 공문을 보내는데 그와 같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밝힐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적인 애로사항과 국가 대 국가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지금 계속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엽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소장도 내고 제초제 회사가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전부 독일말 영어용어로 번역 공지해서 내고 소장도 만들어서 내고 사실조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공방적인 그동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실제 재판이 법정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준비 서면과 답변서를 통해서 계속 피고 쪽 변호사와 원고 쪽 변호사의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법정에 들어가서 변론하는 것만 변론이 아니고 민사사건은 다 그 준비서면 답변서에서 그 소송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그걸 하고 있고
법정에서 하는 소송이 드디어 12월 14일 11시 10분에 인필체 시위에 425명에 대한 기일이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재판을 계속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쟁점은 제가 설명할 때 미리 말씀드렸으면, 이 법률적인 쟁점 중에서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상대방 쪽에서는 자꾸 제초제 회사나 이런 데서는 고엽제로 인해서 그래서 암이 도진다든가 여러 가지 불치병이 벌어진다는 후유증 사이에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내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엽절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보험병원이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있으면 그 한반도연합회 쪽에 자꾸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해 주시면 한반도연합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계속 전달해 주시면 계속 입증 자료를 결국 의사들이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입증을 계속 해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고 쪽, 국방부, 한국 정부 쪽에서 자꾸 이것을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두 번째 논점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돈을 꽂았을 때도 10년간 받아내지 못하면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아내고 이런 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를 해라. 그 다음에 3년 내에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불법 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민법상의 그 규정이 있어요. 이와 같은 소멸시효를 근거로 해서 고엽죄가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면서 벌써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서 국가에서는 한국 정부나 국가 쪽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현행 민법이라든가 이런 현행법 논리를 피우고 있어요. 근데 이 시효라는 규정은 우리나라 법뿐만 아니라 미국 법이건 영국 법이건 일본 법이건 다 있기 때문에 같은 그런 주장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고엽죄가 몇십 년 전에 베트남전에서 벌어졌어도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후유증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시효로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논리를 피우면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점은 우리가 지금 고엽제 회사 두 군데하고 한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를 전부 피고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미국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면 더 애로사항인 것이, 미국 국민이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받았으면 미국 법원에서 아마 전향적으로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거꾸로 한국 국민들이 미국 가서 했을 때도 소송 비용도 훨씬 천문학적으로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부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한국 법원에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가 일본 정부를 상대해서 한국 법원에 제기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가 전향적으로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기업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것 때문에 외교상 문제가 벌어졌지, 한국 법원에 힘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제주도에서 전부를 피고로 삼아서 일시에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 정부는 자기들 주권이 되니까 이게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조회 했을 때도 애매모호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소장을 내면은 한국 법원이 소장을 전달하면은 소장 접수를 안 받다는 거야. 주권이 틀리다, 나라가 틀리다, 이런 개념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 같은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을 계속 최선에서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변호사의 법률적인 저희들로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실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한국 유신헌법 당시에 경찰과 군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또 있어요. 그 유신헌법 지금 몇십 년 전 규정 헌법 변에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같은 헌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거 헌법 개정이 안 이루어지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를 또 국방부 쪽에서 또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정의관념에 기격해서 우리 한국 법원의 법관들도 내부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국을 하다가 월남전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고, 고엽제나 전투수단에서 이와 같은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손실 대부분이
한국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다든가 포항제철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산업적에서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관들도 양심상 여러분들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형식적인 법적인 문제적 편의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면서 솔직하게 법관들도 통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 되니까 이기면 반드시 국방부 한국정부라ቸው 쪽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했을 때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졌다, 현행법 논리 때문에 진다, 그럼 우리가 또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겼다 하면 대법원에 또 저쪽에서 항소할 거고 우리가 졌다면 우리가 또 대법원까지 싸우고 이와 같은 1심, 2심, 3심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종의 마라톤과 같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재판을 끌고 간 목적은 결국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광주 사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재판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결국 국가에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그때 해결을 다 해줬어요.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광주 사태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해주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다 해줬거든요. 국가에서 예산도.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런 거에 1조가 그 썰뜨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입법 아니 어떤 재판 우리가 검토를 같이 하면서 판사가 월남전에 가서 여기 전쟁했다고 질문은 지금 해서 안 된다고. 그 마이크를 지금 알죠? 가만히신가요? 나도 할 얘기 있죠? 이따 하세요. 있다고 이제. 지금 마이크 방송 그쪽에서 하시면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라든가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제가 이제 변호사지만 국회에서 입법이라든가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한 법률적인 정책도 계속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또 노력을 같이 해주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애국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다 같이 힘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 기자님이 더 마저 제가 이제 출발한 후에도 계속 더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한 몇 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하나 그러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고엽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미국에서 그동안 45년 동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해가지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미국도 45년 통계해 왔어요. 그러다가 2018년, 19년, 20년까지 3년 동안 연이어서 피해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동안 고엽죄와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증명할 수 있다라고 판결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그 사법부의 구태타 판결이 일어나가지고 미국도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내가 준비 서면을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그 사항을 그대로 제시하면은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 또 법원에서 아까 귀여운 사람들 끼어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승소 판결 받은 신문 보도를 그대로 제시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판결에 대해서 지금 승소하고 있다. 이거를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고엽 전투수당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90%가 다 고엽죄입니다. 그럼 고엽죄는 뭐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뭐가? 죽음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멸시효가 되냐고 법정에서 난리 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소멸시효는 뭐냐면 그러면 고엽죄에 대한 사람 전투당 다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것 내놔라 하고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 토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사항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질문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금 질문해 주세요. 예, 김성호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사항이라고 사례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미국에도 출장을 가서 미국 법조인들도 만나고 미국 변호사들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의 고역자나 제초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미국 법원이 계속 인과관계 입증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해석 판결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전향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판결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도 많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고역자는 후유증을 앓는 분들이 의사의 소견사나 진단서가 있으면 꼭 한반도 협회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같은 진단서라든가 소견서가 중요해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니까 진단서, 소견서, 이런 고역자에 의한 이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의사들 다 써줄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다 안반도 협회에 주시면 협회에서 취합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판사한테 법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은 김성호 회장님께서 지금 잘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저희한테 잘 조치를 해주고 전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았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줘요, 마이크. 여기 마이크 줘.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간단하게 질문만 하세요. 네. 최근 긴급조치 구호 위반자들이 김명수 대법관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승소 판결을 났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금 소송이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법제처 유권 해석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것이 지금 위원으로 지금 2022년 1월 5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 주최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유권 해석이 법제처 유권 해석이 위헌이다. 그러면 결국 소송을 전투수단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네네. 그래서 현 위치에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지금 위헌으로 지금 된 상황에서 변호사님 어떻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결론에 지금 도달했는데요. 위헌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지금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헌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짤막하게. 자,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예, 한 분 더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취합해서 답변으로 제가 법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승소 판결이 나기가 있고 물론 데모나 아웃생이 많아가지고 온 국민이 그걸 알겠고 그 판결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위원장님은 혼자 애를 쓰시고 다 하시는데 재판에 물론 기대를 가지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우리 하원이게 모여서 직계라고 온 나라에서 이거 몇십 년째 경찰들이 진입이나 쓰레기나 하는 건 한 울림도 하나 없어요. 이 울림을 우리가 한번 가져주고 그랬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재판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진행하고 중요한 것은 또 국회 쪽에서도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여러분들의 애국 활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판은 그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재판을 끌고 나가는 것이고 법 자체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주면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아까 600조 중에서 그래서 몇 조를 할애한다든지 뭐 몇천억을 할애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당한 애국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도 국회의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그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 검사, 법률적인 의견 뭐 이런 것을 저도 필요할 것이고 또 법관상에서는 정당하게 재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대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력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성호 회장님이라든가 안보협회의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입증 자료 같은 아까 진단서 소개해서 자꾸 제출해 주시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떤 탄원서 같은 거 간략하게 써서 제출해 주시면 김성호 회장님이 다 추적해서 저한테 다 그때그때 전달해 주신다면서 다 법관들한테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1시 반부터 여기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3시 20분이 돼서 다시 법원에 도착해야 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부족한 설명을 제가 마치고 다시 김성호 회장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 지금 우리 모든 그 회원들이 제일 답답하고 제일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지금 정말로 지금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 물론 항고하고 우리가 이겨도 또 저쪽에서 할 것이고 저쪽에서 또 이겨도 우리가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과연 결말이 언제나 다른지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언젠가 이겨서 정말로 우리 이제 70, 80이 다 돼가는 이 어른들이 과연 우리가 그런 어떤 혜택을 보고 죽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임박하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해결되면 뭐합니까? 죽은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언제 이걸 과연 해결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밝혀주시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위험을 무서워 생명을 걸고 애국을 위해서 올라가는 전에 파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여러분들이 살아 계셨을 때 해드려야 된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기느냐 지냐 물론 이기는 게 최선책이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현행법에서의 제한 요건이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재판을 하느냐? 이기기 위해서 재판을 합니다만 현행법 테두리상의 애로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재판상의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안 하고 있었다면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관심 안 보여요. 근데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에서 이게 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입법적 해결을 하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재판이에요. 재판을 여러분 안 했으면 누구도 이 여론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때문에 재판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요. 만약에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판을 떠나서 해결되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가는 과정 중에서 해결되면 우리가 재판 소송 중단해도 돼요. 입법조에서 여러분들한테 배상이 되면 소기에 목적이었으니까 이 정도에서 재판이 성공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어려있으니까 소송을 중단 소취하겠습니다. 원만히 타이에 이르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재판하시는 것은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사 열심히 변호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그래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벌써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재판했으면 누가 와서 여당을 간담회를 자기들 정책팀이고 하겠습니까? 재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협회 김성호 회장님도 여러 관계들이 활동을 해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것이 재판과 입법 활동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제가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호사님한테 얘기할 거 많을 겁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편지 보내세요. 그럼 보내가지고 답해가지고 다시 답 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세요. 우리 김성 회장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